저희가 GS건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렇게 건설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취준생들이 이렇게 GS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자, 뭐 GS건설 하게 되면 사실 브랜드 파워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국내 뭐 넘버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그 건설 전문지인 이 ENR이라고 하는 이 건설 전문지에서 GS건설을 사실 2016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인터내셔널 저기 250대 건설사 중 22위로 선정을 했어요. 그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창사 이래 사실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기업의 그 이미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1969년 창사 시작으로 이렇게 플랜트, 전력 또 그리고 전기, 환경, 토목, 건축, 뭐 주택 이 모든 사업에 관련된 기준으로 괄목한 성과를 조금 이루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10년 연속 다우존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속 가능형 영업 여기 경영 지수에 관련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하는 이 지수에 편입이 된 그런 기업으로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아마 여행 다녀오셨을 법한 텐데 그 싱가포르를 가게 되면 사실 이 GS건설이 이룬 그런 또 성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GS건설은 글로벌 탑 수준의 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GS건설 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이 선호도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선호도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탑5 안에는 그냥 늘 드는 그런 기업이다.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 그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기업의 이미지와 기업의 발전, 성장 속도에 관련된 기준으로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어떤 건설사보다도 비교 위에 있지 않는 그런 어떤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GS건설하면 자이 아파트가 제일 그쵸. 먼저 떠오르거든요. 우리 오면서도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주거의 그런 어떤 그 프리미엄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브랜드 파워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보게 되면 2002년도 9월에 사실 실질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런칭을 했어요. 사실 엑스트라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약자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 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브랜드 파워는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상당히 조금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지역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반포 좌이 하게 되면 네. 그 지역의 뭐 상징적이죠. 주거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그 뭐 목표 그 주거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청담자이 사실 재건축에 관련된 이 부분도 상당히 그 성공적으로 이뤘고요. 그에 따라 조금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이제 롯데캐슬이나 힐스테이 뭐 이런 어떠한 그 웅장하고 화려한 뭐 정통적이거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이는 이제 사실 미래지향적이고 뭐 첨단적인 이미지 사실 여기에 보게 되면 IT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브랜드 안에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까지 좀 녹아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에서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이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파트뿐 아니라 사실 교량 사업도 하는데 서해대교가 이 GS건설에 시공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해대교가 아마도 대표적인 그런 어떤 토목 건축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서해대교는 그 서해안고속도로 중에서 아산만을 횡단하고 그리고 경기도 평택과 충청남도 당진을 이렇게 연결하는 총 길이가 7,310m 됩니다. 그러니까 교량에 관련된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0년에 완공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9번째로 긴 교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서해대교의 백미는 아무래도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82m에 되는 주탑인데요. 이 주탑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서해안은 굉장히 그 조수간만의 차도 세고 그러니까 바람도 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건설됐다라고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실 굉장히 큰 랜드마크죠. 그리고 국내 기술 수준을 정말로 한 단계 수준을 도약시킨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교량 자체가 아름답고
그리고 이 자연과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2000년에는 이 건축물 자체가 그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GS 건설하면 아파트가 그냥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생각보다 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자, 뭐 건설사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주택, 뭐 토목, 뭐 이 정도에 관련된 부분을 아실 텐데 GS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그 전력 쪽에도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그 자금과 아니면 인재를 투입하고 있고요. 그 중에 사업을 크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건축 사업이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플랜트 사업, 그리고 전력 사업, 그리고 인프라 사업, 그리고 레저 사업 이렇게 크게 그 5가지 그 사업 그 기준으로 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우선 뭐 공공이나 민간 발주에 관련된 기준으로 목적물을 완성하는 이런 건설 사업 관련된 기준에서 보게 되면 주거 그리고 업무 시설, 생산 시설 이 모든 건축 상품에 관련된 영업 및 시공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는 이제 자이 브랜드 파워에 관련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최고의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미지 그리고 지속적인 원가 혁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플랜트 사업인데 이 플랜트는 사실 정유, 가스 그리고 석유, 화학 그리고 플랜트 시공 그러니까 GS 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브랜드 파워가 해외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공사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건설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능력을 발휘한 이런 어떤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사실 플랜트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폐기물 처리나 이 수처리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사실 사업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이제 전력과 인프라 사업에도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분야는 좀 어떤 사업일까요? 자, 뭐 전력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이기는 해요. 뭐 그런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이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새롭게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GS 건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전력, 통신, 철도, 인프라 관련된 이런 어떤 전체를 조금 아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 건설은 이제 발전 사업에 관련된 이 경쟁력은 GS 파워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GS EPS 그래서 ENR 그리고 GS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어떤 시너지 사업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해외 사업 기준을 보게 되면 석탄 및 그 복합 화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관련된 노하우를 축적하여 그리고 글로벌 EPC 그 컨스트럭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 그 이슈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인프라 사업 관련된 부분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 수주를 통해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친환경 쪽과 그리고 이 친환경 전력 쪽에 관련된 부분과 인프라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GS건설 인프라 사업 부분에서도 다수의 이제 국가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동남아 싱가포르라든지 뭐 동남아 이 여러 국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했어요. 그 중에 도로, 철도, 그리고 수자원, 그리고 항만. 그리고 이 신공법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교량 사업이라든지 대도심 뭐 터널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에도 그 특화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지금까지의 사업 영역은 건설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레저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뭐 GS 건설 하게 되면 레저 사업을 한다 잘 모르셨었죠.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엘리시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강촌 하게 되면 엘리시안 있잖아요. 네, 스키 타러 네, 많이 맞죠. 가죠. 근데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쉽게 친숙한 그런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사업 부분이 사실 GS건설에서 하고 있는 레저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레저를 즐기는 이제 공간만이 아니라 이게 서비스까지 창출해내는
창출해내는 그리고 GS건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그리고 공연 대규모 행사에 관련된 이런 어떤 복합 문화시설 그리고 거기에 호텔 레저 그리고 스포츠 시설까지도 사실 완공한 이런 어떠한 저력을 갖고 있는 이 건설회사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복합 스포츠 시설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좀 그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암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메인 스타디움을 아마도 GS건설이 그 수주를 해서 완공하면서 이 중동의 이런 어떤 복합 스포츠 시설에 관련된 부분으로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강촌, 엘리시안 그리고 제주에 있는 여기 뭐 알리시안 그리고 알펜시안 리조트 그리고 곤지암 리조트 이런 어떠한 종합 복합 휴양 시설에 관련된 이 부분까지도 만들어서 구조화시켜서 그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재밌네요.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저는 조금 한 가지 재밌는 게 저희 국내 사업도 있지만 해외 사업을 꼭 하나씩 껴서 소개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좀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도 알고 계실 텐데 2016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00년대 돌아오면서 이 그러니까 건축 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 산업 구조가 국내에서는 거의 뭐 수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었는데 모든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판로를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GS건설 같은 경우도 그 축인데요. 지금 2010년 기준 이후로 보게 되면 국내 수주보다 해외에서 굉장히 활발한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그 1980년부터 GS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현지법인을 그 수립을 함으로써 사실 다른 어떠한 기업보다 먼저 이 해외 사업에 관련된 기준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기준을 성장 발판을 통해서 2015년에는 사실 DJSR이라고 사실 여기 이 기준을 아시는 분들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 다 알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권위가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에게만 선사하는 이런 어떤 그 영예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에 관련된 6년 연속 지금 편입이 돼 있고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랜트 프로젝트를 26억 불 정도를 그 단독 수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독 수주가 상당히 조금 그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국가 프로젝트 할 때는 사실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독으로 수주했다라고 하는 건 기술과 사실 이 관리 매뉴얼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해외에서 상당히 많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고 네. 2019년에는 쿠웨이트 도하 링크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개통을 시켰고요. 이게 뭐 지금- 다리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베트남 가시게 되면 사실 밤콩 블리즈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교량 같은 경우도 GS에서 지금 수주를 해서 프로젝트를 개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중앙아시아에 관련된 이 부분도 태양광 여기는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인프라 사업인데 사실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주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터키에서 최근에 그 14억 불에 관련된 플랜트 관련된 부분 투자 참여를 진행을 했고 현재 그 해외 지사 및 해외 그 법인 이 현황을 보게 되면 유럽에 4개, 그리고 아시아에 8개, 그리고 중동에 5개, 아프리카에 1개, 오세아니아에 1개, 그리고 북아메리카에 2개 이렇게 현지 법인 그리고 지사를 운영함으로써 사실 탄탄한 그 내부적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러면은 이번에는 GS건설의 경영 이념도 좀 알아볼게요. 자, 뭐 GS건설 하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그러니까 글로벌 티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탑 티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건설 회사로 도약하겠다라고 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GS건설 하게 되면 고객과 함께하는 내일을 꿈꾸며 그리고 새로운 가치,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요. 사실 3가지 키워드로 저는 정의가 좀 될 것 같아요. 새로움,
그리고 네 가지 키워드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삶의 가치, 그리고 내일의 꿈. 사실 이 기준을 보게 되면 고객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한 가족처럼 고객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과 시대를 조금 앞서 가겠다, 새로움에 관련된, 그러니까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GS건설은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게 사실 주거나 아니면 교량, 인프라가 됐든 여러 사업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목표를 같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꿈을 같이 실현해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까지도 함께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GS건설의 핵심 가치들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저희 왜 건설 현장 가면 항상 그 안전모를 쓰고 그쵸. 안전이 제일, 뭐 안전이 최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사실-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건설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뭐 건설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산업들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최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핵심 가치 안에 GS건설 같은 경우도 안전이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되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부터 바꾸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나부터 뭐 실천하자 이게 아니라 나부터 좀 바꾸자. 사실 여기에 보게 되면 안전, 우리가 불감증이라고 하는 게 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런 어떤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 스스로부터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임하자라고 하는 게 눈에 좀 제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공정 인사예요. 사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인적 역량에 관련된 이 부분. 사실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직무 체인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적 체인지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상당히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공정 인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 현장은 어떤지 아마 두 분 아나운서 분들도 아마도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들어서 아실 겁니다. 사실 굉장히 언어도 조금 강하고요, 세고,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호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뜻하지 않게 저는 눈에 조금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성과주의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 하게 되면 우리 워너비 기업 중에 건설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연봉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프로젝트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근무 수당이라고 하는 게 따로 책정되시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다른 어떠한 산업하고는 상당히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해외 부분 같은 경우 특히나 더 하겠죠. 그래서 성과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이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그 현장에서 접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행동규범이 사실 눈에 좀 들어오는데, 사실 그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프로 정신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직접 실천하는 거, 본인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스스로 학습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관련해서 또 CEO 메시지는 어떤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뭐 임병용 대표님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대형 건설사 CEO, 소위 말하면 경영자 중에 네. 지금 최근까지 최장수 전문 경영인이세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아실 수 있는데요. 사실 글로벌 탑 티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확확 들어오는 게 이 CEO 분께서 어떤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저는 아마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이 포인트가 체크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중에 이제 신성장 산업에 관련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CEO 메시지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신성장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2, 3년 동안 해외 수주가 뭘 했냐면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 그 수주 내용을 보면 수처리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모듈형 주택에 관련된 이런 어떤 신사업 수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그 실적을 새로 발표했는데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올 3분기까지 신사업 부분 누적 매출이 4,23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사실 얼마가 증가한 거냐면 그 1,980억이 증가한 거거든요. 네.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장률로 숫자로 말씀드린 113.6%가 증가한 겁니다. 이게 3분기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그 총 매출 이익률 기준으로 봐서도 사실 다른 사업부보다 훨씬 더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밖에 또 알아놔야 할 GS건설의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그린 뉴딜에 관련된 이 부분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올해 그 GS 이 건설 같은 경우는요, 그 상장기업 2020년 상장기업 ESG, 그러니까 평가 등급에서 그러니까 통합 등급 기준으로 우수 등급을 좀 획득하면서 사실 대표적인 친환경 건설사로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거든요. 이 친환경 건설사로 인증받았다라고 하는 거 기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GS건설 신경 쓰는 거 기준 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세대에 관련된 기준까지도 생각을 해서 기후변화 그리고 자원 고갈, 물 부족에 관련된 이런 어떤 환경 이슈에도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어떤 건설사고요. GS건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31.86%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장 조성과 환경 경영 시스템 강화 그리고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GS건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글로벌 탑티어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사실 앞에서 인재상에 관련된 핵심 인재 뭐 이런 것들 살짝 저희가 다뤘는데요. 네. 변화를 선도하고 최고를 지향하며 신뢰받는 인재. 사실 앞에 우리가 표 기준을 딱 보시게 되면 거기에 다 나타나 있는 그런 그러네요. 기준입니다. 네. 사실 그 문제 해결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신뢰를 조금 받아야 되는 인재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가 조금 눈에 조금 들어옵니다. 이게 보게 되면 our strategy and commitment하고 our process 그리고 next step에 관련된 이 부분인데요. 사실 전문 능력과 그리고 공통 역량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경영 능력까지도 전체적인 기준을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준 안에서 글로벌 인재를 위한 그런 어떤 구축을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입사하시게 되면 상당히 강도가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이수를 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 전문가로 성장하기 상당히 좀 유리하다. 그리고 경영위원회 및 그리고 현안 공유를 통해서 노사관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사실 협력회사와 상생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해외 동종 업계까지 사실 확대시킴으로써 사실 GS건설만의 사실 신뢰받고 그리고 최고를 지향하고 변화에 선도하는 인재, 이런 어떤 인재면 누구나 다 지원하셔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지원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GS건설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는데 그러면 현재 어떤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네, 있을까요? 지금 뭐 채용 관련된 부분은요. 사실 두 가지 직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과 인프라 부분이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채용 인원은 사실 제가 보기엔 100명 내외가 아닐까? 맥스로 해도. 근데 100명까지 뽑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사실 해외 관련된 부분 안으로 저는 눈에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을 보게 되면 직무는 건축 시공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쪽 같은 경우 토목 시공입니다. 인프라 사업은 우리가 앞에서 보셨듯이 네. 사업장이 어딜까요? 국내일까요? 아니면 해외일까요?
해외겠죠? 네, 당연히 네. 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자격 조건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리크루트 사이트, 그러니까 뭐 GS건설 들어가서 봤는데요.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은 뭐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시는 워딩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동종 업계 전공자이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는 조금 비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통 요건 기준을 보게 되면 정규 4년제 학사 그리고 졸업 예정자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입사 가능하신 분은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학에 관련된 부분 당연히 뭐 어학 능력이 필요합니까?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토익과 토익 스피킹에 관련된 오픽 뭐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가장 밑에 해외 근무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근데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들이 사업을 어디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관련 전공자여야 하고 어학 점수는 좀 필수다라고 보면 될까요? 좀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꼭 있어야 된다라고는 명시는 안 했지만 사실 서류 전형할 때 관련된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격증이 없어도 어필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근데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있죠. 다주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자, 뭐 이 업무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뭐 건설 시공 관련된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아파트 그리고 주상복합, 오피스텔, 그리고 주거 관련된 건축물, 오피스 빌딩,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건축물에 대한 현장에서 시공 관련된 부분,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 업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거기에 안전관리라든지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관련된 부분까지 수행합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 관리라든지 공정 관리에 관련된 부분. 최근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전이에요. 사실 이게 기본 안전 수칙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건축 시공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객 니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게 협력사 기준으로 굉장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협력사 관리도 눈에 상당히 뭐 그 띄는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GS건설 채용 관련 그리고 회사 소개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채용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자, 뭐 채용 절차는 사실 지금 올라와 있는 기준을 보게 되면 서류 전형에 관련된 부분 12월 7일 뭐 오후 3시까지 마감이라고 이렇게 딱 못막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검사에 관련된 인적성 검사는 12월 초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실무자 면접은 내년 1월. 그리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 내년 1월. 그리고 뭐 이런 어떠한 임원 관련된 건강검진 관련된 부분도 1월 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잘 준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GS건설 지원자들에게 짧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자, 건설사라고 하게 되면 사실 현지에 가셔가지고 엔지니어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에서 영업하신다, 아니, 업무를 하신다 이렇게 부분보다 엔지니어로서 사업을 관리하고 사업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에 관련된 부분을 지닌 분이면 그리고 또 이 도전적인 그 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움츠리지 마시고 그냥 지원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